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채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난곡 사거리입니다. 서울 생활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중에서 54 지구 중심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여기 난곡 사거리 지구 중심입니다. 난곡 사거리 지구 중심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전철 난곡선에 대한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 2023년도에 개통되는 신림 봉천 터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사 현장이 신림 봉천 터널 공사 현장인데요. 2023년도에 개통이 된다 하면 남부 순환로와 낙성대 인터체인지에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의 정체도 풀리고 남부 순환로의 정체도 풀리면서 교통에 굉장한 편리성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봉천 터널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은 상부 공간이 유유부지로서 남게 되는데요. 이 상부 공간 유유부지에는 젊은 20대,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상복합의 주거복합 시설로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들, 또 역세권이잖아요. 신대방역에서 여기까지 약 도보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공공임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에는 금천경찰서 쪽으로 옮겨서 지금 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림 봉천 터널 공사 현장 앞에서 남부순환로를 따라서 여기 옛날 금천경찰서 부지에 왔습니다. 금천경찰서는 금천구로 옮겨갔고요. 남부순환로를 따라서 오다 보니 1층에 저층은 근린상가로서 판매점, 카페, 슈퍼, 바게트,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 또 농수산 슈퍼 같은 것들이 있는 일반 판매점이고, 또 김밥집도 있고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여기 금천경찰서 유유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R&D 산학연 연계해서 벤처밸리, 또 청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전시시설을 유치하는 산업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면서 관악구 청년들을 위한 끊임없는 응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에는 도서관 건립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실행 방안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리를 옮겨서 신대방역 쪽으로 갈 텐데요. 신대방역에서 경전철에 대한 설명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곡 사거리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중간 정도 왔습니다. 난곡로 위이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가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저층부로 보시면은 일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슈퍼라던가 편의점, 그리고 안경점 같은 판매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뒤로 이렇게 보면은 저쪽이 신대방역이거든요. 신대방역 못 미쳐서 조원로와 난곡로가 만나면 좌측으로 가면은 시흥대로이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서울대 입구역까지 따라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난곡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난양동에서부터 여기 보라매역까지 경전철 난곡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림선의 지선이고요. 2022년도에 조기 착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난곡선이 제대로 개통이 된다면 난양동이나 난곡동이나 미성동에서 사는 주민들이 여기 신대방역을 이용하거나 신림역을 이용할 때 마을버스로만 이용하던 것을 경전철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지기 때문에 많은 청년층의 유입이 더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난양동이나 난곡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의 인구가 많고요. 20대, 30대 인구는 거의 없는 편인데요. 미성동이라던가 조원동이라던가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임대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단독기나 다가구 주택, 임대 수익을 위한 주택들에 대한 투자도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난곡 사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업무 중심, 상업 중심, 문화 중심의 R&D 벤처기업 중심의 상업지 육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곡 사거리 지구 중심의 주변으로도 상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난곡 사거리 지구 중심에 대해서 난곡로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채연입니다. 제가 지금 조원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데요. 조원동은 신림 8동에서 대추나무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름을 명명을 바꿨습니다. 조원동으로. 조원동의 그 면적은 67헥타르 정도 되고요. 인구는 17,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20대와 60대 인구가 약 33,900명 정도로 동일하고요. 한창 생산 연령 인구인 30대, 40대, 50대 인구가 주를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둘러보시면 주택의 유형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유형이 보이는데요. 이쪽 조원동은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와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골고루 분포하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동은요, 2호선 신대방역과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 역을 둘 다 끼고 있는 곳이고, 좌측으로 서쪽으로는 시흥대로를 끼고 있고, 또 앞에 남쪽으로는 남부 순환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와 영등포구와 구로구와 금천구와 경계를 이루면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원동입니다. 조원동은 신안선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리고 그 경전철 난곡선의 조기 착공이 예정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옮겨서 남부 순환로와 시흥대로가 있는 구로 전화국의 앞에 가서, KT 구로 전화국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와 조원중앙로가 만나는 곳이고요. KT 구로 전화국 앞입니다. 이 앞쪽으로가 금천구고요. 여기 뒤쪽 오른쪽으로가 구로구이고요. 이 뒤쪽으로 동작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시흥 인터체인지가 가까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흥 인터체인지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보면은 안양을 가는 곳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가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중공업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가깝기 때문에 조원동은 배후 주거지로서도 굉장히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신안선선 개통 이슈와 함께 가장 각광받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변으로 보면은요, 상업 가로가 꾸준히 발전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조원동은 남부순환로 변에 그 상업지가 굉장히 육성이 잘 되어 있고, 1층에 판매점이라던가 응식정이라던가 부동산, 그리고 옷가게 같은 것들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가로서도 꾸준한 발전이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흥대로에서 시흥사거리, 여기는 독산로고요. 여기는 조원중앙로 남부순환로인데요. 이 주변에 신안산선의 정거장이 예정돼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조원동에 대해서 조원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채연입니다. 지금 신사동 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신사동은 2호선 신림역과 신대방역 사이에 끼고 있는 곳이고요. 신림 4동을 편리하게 명명하기 위해서 그냥 신사동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사동의 면적은 약 64헥타르 정도 되고요. 인구가 2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중산층이 주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전형적인 그 중상류층의 주거 공간이고요. 주위에 둘러보시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20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5,600명 정도 살고 있고요. 30대, 40대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요. 약 7,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주변 둘러보시면 어린이집이라던가 교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30, 40대가 살기에 좋게 그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대방역과 신림역이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부순환로가 있어서 강남이라던가 경기도 쪽으로 가는 방향도 아주 우수한 곳입니다. 앞으로 경전철 신림선 그리고 난곡선이 개통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그런 발전성도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상 신사동 주민센터였고요. 지금부터 도림천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상권이라던가 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변이고요. 관천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관천로를 보고서 관천로 옆이 바로 도림천인데요. 도림천이 쭉 이렇게 신대방역을 지나서 그 안양천으로 합류가 될 거고요. 도림천 오른쪽 방향으로 보면 신림동입니다. 신림 역세권에 준주거, 상업, 일반 주거가 골고루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오피스텔들이 쭉쭉 높은 건물들이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맞은편으로 도림천 건너편으로 신사동입니다. 신림사동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주택으로 보여지는 낮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층에는 식당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식당들이라던가 편의점 그리고 부동산도 하나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관천로 변에는 상가주택이 있고요. 또 자동차 공업사 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관천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면은요, 남부순환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좌측으로 가면 신림역이에요. 바로 한 2, 3분도 안 돼서 신림역이고요. 남부순환로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난곡사거리, 난곡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또 난곡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영등포, 여의도까지 약 12분에서 14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꾸준히 20대, 30대 1인 청년층 인구가 유입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원룸의 수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30대, 40대 어린 자녀를 둔 유치원생을 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인데요. 출퇴근의 편리함도 있지만 이쪽에 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신사동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미성동으로 옮겨서 미성동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채연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문성로와 난곡로가 만나는 곳인데요. 난곡 우체국 사거리입니다. 난곡 우체국 사거리에서는 남부순환로 교차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난양동까지 난곡로가 뻗쳐져 있습니다. 여기 난곡로와 문성로가 만나는 곳에서 문성로 쪽으로 해서 문성터널을 지나가면은요, 신림로를 만나게 되고, 신림로에서 좌측으로 가면 신림역이고 우측으로 가면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여기 문성로를 따라서 우측으로 쭉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독산동을 만나죠. 독산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양이라던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흥 인터체인지도 만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미성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건데요. 미성동은 신림 11동과 12동이 합쳐서 아름다운 별이라는 뜻의 미성동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고요. 2000년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난곡 우체국 사거리죠. 여기에 2022년도에 조기 개통 예정을 하고 있는 난곡선의 예정역입니다. 난곡선 예정역이 생김으로써 환승역 체계로서 교통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저층부에는 상업지구로서 상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난곡 지역 생활권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쪽 난곡동은요, 약 인구가 3만 2천 명 정도 살고 있고요. 면적이 145헥타르입니다. 신림 지역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20대, 30대가 주를 이루는 인구이고요. 30대, 40대의 가정을 가지고 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2개 이렇게 학생 연령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그 호암로 변에는 청년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라던가 문화센터들이 건립되어 있고요. 체육센터까지 같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 난곡 우체국 사거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잠시 자리 옮겨서 미성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으로 둘러싸인 미성동의 도깨비시장 앞입니다. 미성동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고 가장 신림동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면적도 넓은 지역인데요. 지금 시장 초입에 보시면은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배집도 있고 떡집도 있고 또 야채 가게도 있는데요. 주변으로 쭉 둘러보면은 이제 저층 1층은 다
전문 상가들입니다. 그리고 야채 가게도 많고 과일 가게도 있고요. 또 2층들은 보시면은 어린이집도 있고 학원들도 있는데요. 배달 음식점들이 많은 게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반 음식점 또 마트들도 있고요. 마을 초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모이고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동은 인구가 32,000명 정도 산다 그랬는데요. 이 중에서도 30대, 40대, 50대 가정을 일군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역 특성상 교통이 편하고 집값이라던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싸고 생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이상 미성동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난곡동입니다. 난곡동도 마찬가지로 난곡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난곡동은 신림 3동과 신림 13동이 통합되면서 난곡동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난곡동은 전체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미약하고요. 관악산 자락의 녹지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주 농촌 같은 인정 많은 도시입니다. 난곡동은 면적이 98제곱미터, 약 인구가 28,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난곡동에는 20대, 30대 인구보다는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의 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나 노년 인구인 60대 후반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곡로를 기점으로 해서 난곡로 맞은편으로 아파트 뒤쪽으로는요,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관악구 난곡보건소인데, 보건분소 뒤쪽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거 기반 시설을 나라에서 갖춰주면서 집을 정비해서 살고자 하는 곳이 이곳 난곡동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서 있는 곳이 난곡동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인데요. 앞쪽에 세이브마트 있고 난곡로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보시면 1층에 상점들 굉장히 많은 거 보이고, 노년층 40대, 50대, 60대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장사들도 잘 된다고 하고요. 1층 판매점들 보면 과일 가게라던가 슈퍼라던가 약국, 감자탕집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구 특성상 장사들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난곡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법원단지로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난곡동인데, 이쪽 부분에 땅들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 땅들인데요. 협소토지입니다. 30에서 약 40평 정도 되고요. 땅값을 말씀드리면 평당 1,600에서 700, 또 1,700에서 1,800 정도의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국토부 실거래가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난곡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양 방향으로 땅값은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 평당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해보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난곡동은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이유가 기확정된 경전철 난곡선 때문입니다. 난양동에서 시작해서 4.8km를 가서 보라매 역에서 신림선 경전철과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로만 이동하던 것을 경전철과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가 굉장히 증대되면서, 이렇게 되면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20대 인구도 모여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채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곳이 난양동입니다. 난양동인데 지금 보여지는 이 길이 난곡로고요. 난곡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호암로를 만납니다. 호암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삼복터널을 지나가면서 금천구 시흥동에 도착을 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림역도 가고 서울대학교도 가는, 지금 현재 난양동의 가장 윗부분에 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휴먼시아 1단지, 왼쪽으로 휴먼시아 2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난양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면적이 약 82헥타르고요. 인구가 약 16,600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난양동은 신림 7동에서 난초의 향기가 많다라는 뜻으로 난양동이라고 이름을 병명을 해서 바꿨고요. 관악산이 쭉 둘레로 해서 병풍처럼 치고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2006년도에 재개발을 대단위로 해서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라던가 이제 프로지오 아파트가 들어선 거고요. 아파트에 사는 가구만 해도 약 4,000 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인구가 나머지 인구고, 총 해서 가구 수로는 약 6,400 가구 정도 사는 곳이 이곳 난양동입니다. 난양초등학교와 난양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전철 난곡선이 출발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난양동서부터 시작해서 보람의 역까지 약 4.8km 정도의 길이로서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확정된 거고요. 만약에 계획대로 2022년도에 조기 착공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교통체증이라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을버스만 이용해서 이 난곡로를 쭉 따라서 신림역을 간다던가 신대방역을 간다던가 해서 남부순환로 문성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고요. 외길수입니다. 병풍처럼 관악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길도 이 난곡로를 따라서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암로를 만나게 되면 삼복터널로 해서 건너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 보이는데요. 학교 뒤쪽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지입니다. 토지는 협소토지인데 약 20-30평 정도서부터 40-50평 정도까지가 주를 이루고요. 토지 가격은 최하 가격이 1,200만 원에서부터 1,600만 원 정도에 매매된 걸로 국토부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양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찬찬히 지도 펴놓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난양동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채연이 전하는 부동산 정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